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96회 특별회차 가다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영상인데요. 거래처 등록은 크게 이제 일반 거래처, 금융 거래처, 카드 거래처 있죠. 근데 지금은 카드니까 카드 거래처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함정 문제는 없고요. 요거 매입하고 사업용 카드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에 적요를 추가적으로 등록하시오. 이것도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814번 눌러주신 다음에 현금 적요에다가 5번 누르고 포스 단말기 통신비 대체적요 3번에 인터넷 요금 보통예금 인출 띄어쓰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 현금 적요 5번이랑 대체적요 3번 요것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문제인데 이제 원가 명세서의 접대비가 영업부 접대비인 걸로 판명되었다라고 하니까 먼저 원가 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 450만 원을 차감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변경된 거를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당기순이익 바뀐 거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수정해 주시고 나머지 재무제표에다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나온 게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기 문제입니다. 대전의 제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대전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직 판매 안 했고 계약만 했으니까 계약금에 대한 분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발행한 당좌수표,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업부 직원의 업무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200만 원 중 원천징수 6만 6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비용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했다라고 하니까 차변의 교육훈련비하고 예수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내가 차입한 거를 출자 전환할 때 자본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갚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하면 되니까 대변에 자본금 5천 그리고 단기 차입금 5,500 그리고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거래처 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입니다. 같은 주식이긴 하지만 자본금은 액면가액, 단기매매증권은 취득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 1,000주, 즉 100만 원에 취득했던 거를 1,500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하니까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거는 150만 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은 100만 원, 100만 원짜리를 150에 팔았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50만 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확정급여형을 내가 입금하는 문제를 많이 봤는데 입금한 다음에 수익 나는 거는 거의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거는 확정급여형, 즉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부금 써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문제입니다. 문구류를 다이소에서 5만 5천 원에 구입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계정 과목은 지정해 줬습니다. 사무용품 B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형은 매입 카과고요. 거래처는 다이소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B에다가 부가세 대여금, 미지급금까지 해주시는데 여기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에 의해 예림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내가 발급했으니까 매출 그리고 영세입니다. 영세율 구분도 입력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영세 거래처는 예림하고 영세율 구분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500 받았고 외상 매출금은 4,500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제품 매출 5,000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월 4일 경리부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라고 합니다. 딱히 어려울 건 없고요. 유형은 매입 현과 그리고 거래처는 현승 가구로 해주시고 차변에 비품 그리고 부가세 대여금 대변에 현금 770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냈대요. 요거는 이제 토지를 구입하면서 들어간 취득 부대 비용, 즉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죠. 그래서 불공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는 황토부동산, 불공 유형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6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 594만 원, 대변에 현금 594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9월 20일입니다. 다이상사로부터 광고 선전 목적으로 명한 케이스 100개를 개당 5만 5천 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근데 이거 부가가치세 별도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내가 수취했으니까 매입 과세가 되겠습니다. 유형은 매입 과세고 거래처는 다이상사. 그런데 이제 550이어가지고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 부가세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 550,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 550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 605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자, 일단 취득가액이랑 감가상각 두 개, 그 다음에 받은 돈까지 나왔어요. 게다가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함정이 되게 많았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매출 과세고요. 거래처는 국제에 걸어줍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다가 공급 가액에다가 써야 하는 금액은 600만 원이죠. 왜냐면은 이제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을 써야 하니까. 그래서 600만 원을 써 주시는데 우리는 판게 기계장치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 2,500만 원으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두 개에 1,500만 원을 써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받은 건데 받은 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써 있지만 우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660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을 쓰실 수가 없고 미수금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함정이 되게 많았어요. 받은 금액에다가 어음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답 어떻게 쓰셨는지 확인하시고 남은 금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수정입니다. 매출처의 부도로 받으러옴 잔액 28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으나 확인 결과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70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 여기 오타 났네요. 이거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받으러옴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70, 대손상각비 210,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음 28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부서 직원을 위하여 확정 급여형을 가입했다라고 했는데 확정 기여형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아마 퇴직 급여로 회계 처리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입니다. 국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2천만 원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 자,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라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2천,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2천. 자, 결산 계정 과목인데 이거 둘 다 그 거래처를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도 거래처, 유동성 장기 부채도 거래처를 써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9월 1일에 1년분의 임차료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산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선급 비용으로 와야 됩니다. 차변에 있던 걸 없애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쓴 것만큼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 10, 11, 12 총 4개월만큼을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 480, 대변의 선급 비용 480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결산입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제조 원가 파트, 즉 매출 원가, 공장에 들어간 비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1250, 그리고 기계장치 720, 차량 운반구 360으로 자동 결산 입력해 주시고 결산 전표 추가 버튼 꼭 눌러 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조회 문제인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딜 들어가야 되는지만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거래라고 했으니까 일단 외상 매출금을 찾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정 과목과 거래처가 나왔으니까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금액을 찾으시면 됩니다. 6월 중이니까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금액이래요.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서 16번에 있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 가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액을 빼고 앞에 있는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가세 신고서에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물어봤죠. 요건 4월에서 6월 들어간 다음에 매출 쪽에 총 합계 금액 그리고 매출 요거 납부세액이라고 나왔잖아요. 요거는 그 매출세액을 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 하단에 있는 세액을 보셔야 돼요. 요거는 함정 문제로 낸 것 같아요. 과세표준이랑 이제 납부세액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세액을 쓰셨으면은 틀리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고요. 실수만 없으셨으면은 많은 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론은 댓글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채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